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새벽 5시 부엌에서 들려온 쿵소리에 잠에서 깬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바닥에는 아버지가 한쪽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뇌졸중. 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분 고혈압 관리 전혀 안 하셨죠? 뇌출혈입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가 고혈압 환자라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아도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여겼고 약을 꾸준히 드시라는 말도 흘려들었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왜 약을 먹어야 하냐는 아버지의 말에 저 역시 설득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숫자가 조금 높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우리 몸을 파괴하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심장마비 위험이 정상인의 3배, 뇌졸중 위험은 7배나 높습니다. 또한 수년간 관리하지 않으면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져 결국 투석까지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역시 그러셨습니다. 평생 아침마다 국밥에 소금을 더 넣어 드셨고 젓갈과 김치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간장이 놓여 있었고 습관처럼 밥에 뿌려 드시곤 했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고 친구들과 술 한잔 하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이어진 생활 습관이 결국 뇌출혈로 이어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내 가족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건강과 행복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조금 높다고 방심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침에 드시는 음식이 짜고 자극적이지는 않나요? 고혈압은 증상 없는 질환이기에 우리가 스스로 견디지 않으면 반드시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고혈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이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멈추게 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아침 식탁 앞에서 작은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꾸게 될 겁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늘 짜게 먹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밥은 짭짤해야 먹는 맛이 있지. 식탁에 국이나 찌개가 올라오면 먼저 국간장을 더 붓거나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김치갈, 장아찌가 없으면 밥을 드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침에는 늘 국밥을 찾으셨습니다. 뜨끈한 국밥에 깍두기를 한 접시 곁들여야 비로소 한 끼가 끝났다고 생각하셨죠. 문제는 국물까지 모두 드셨다는 겁니다.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훌쩍 넘는 소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점심은 대개 밖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짜장면, 짬뽕, 곱창 전골, 삼겹살에 된장찌개. 퇴직 전에는 동료들과 식사를, 퇴직 후에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기셨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먹는데 뭐 어때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저녁 식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술을 드신 날이면 해장을 한다고 라면을 드셨고 김치를 듬뿍 얹어 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3끼 나트륨 과다 섭취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운동 습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몸을 많이 움직였지만 퇴직 후에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거실 의자에 앉아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며 보냈습니다. 가끔 집 근처 마트에 가거나 동네 친구와 장기 두는 게 전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은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오르기도 하지만 아버님처럼 운동이 부족하고 짠 음식을 즐기면 위험이 배가 됩니다. 지금은 180이 넘으셨으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고혈압은 단순히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고 좁아지면서 심장과 뇌,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 심장마비, 뇌졸중, 콩팥 기능 저하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신장 수치 검사라는 걸 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의 혈액 검사지를 보여주며 설명하셨습니다. 고혈압이 오래되면 콩팥의 혈관이 손상됩니다. 지금 수치로 보면 이미 경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저 혈압만 높은 줄 알았는데 신장까지 망가질 수 있다니. 투석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주 23회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기계를 통해 피를 걸러야 한다는 사실. 그건 단순히 불편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진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는 멀쩡하다니까. 그냥 조금 높은 거지. 하지만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아보며 설명했고 어머니는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국을 끓일 때는 국간장 대신 멸치다시마 육수를 사용하고 김치 대신 생채소와 과일을 올리셨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밥상이냐며 투덜대셨지만 점차 맛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혈압이 조금 높은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의 적신호라는 사실입니다. 나트륨 과다,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음주, 흡연. 이 모든 것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을 터뜨립니다. 아버지의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러나 그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환자인 줄도 모르거나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 신호입니다. 그 숫자를 방치하면 뇌와 심장이 멈추고 신장이 망가집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어쩌면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혈압이 조금 높은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의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은 전기줄과 같습니다. 전기줄이 오래되면 피복이 벗겨지고 결국 합선이 일어나듯 혈관도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벽이 두꺼워지고 터지기 쉬워집니다. 그 결과 치명적인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뇌졸중입니다.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죠. 고혈압 환자의 뇌혈관은 언제든 터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은 혈관이 파열되면 뇌출혈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뇌졸중의 무서움은 한순간에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걸어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평생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말도 하지 못한 채 누워만 지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처럼 단 몇 분 사이에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장질환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심장이 더 강하게 피를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장은 근육입니다. 계속 과부하가 걸리면 두꺼워지고 뻣뻣해지며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환자분들 중엔 밤마다 숨이 차서 앉은 채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고혈압은 관상동맥질환, 즉 심근경색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 하다는 증상이 나타날 땐 이미 심장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바로 신장질환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피 속의 노폐물과 염분을 걸러내는 필터인데 고혈압이 지속되면 이 필터가 서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 중 상당수가 만성 심부전으로 진행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결국 투석을 해야 하고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피를 걸러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좋아하던 여행도 자유로운 외출도 어려워지고 늘 피곤과 구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배가 아픈 것도 아닌데 신장이 망가질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네 번째는 망막병증입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눈 속의 가느다란 혈관이 손상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집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글자가 번져 보이는 증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은 혈압으로 인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력이 떨어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고혈압성 망막병증은 서서히 진행되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갑니다. 다섯 번째는 치매 위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에 혈압이 높았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노년에 치매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 뇌혈관이 손상되면서 뇌세포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수준을 넘어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이렇듯 고혈압은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아도 나는 두통도 없고 어지럼증도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병 전까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장질환 역시 첫 증상이 곧 마지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의 병증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미리 관리하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난 뒤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반신불수가 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쓰러지신 뒤에야 비로소 절감했습니다. 아,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고혈압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고혈압을 부르는 생활 습관을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무심코 하는 행동이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만 바꾸어도 충분히 정상 범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관 속 압력을 높입니다. 소금이 몸에 들어가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고 이를 희석하기 위해 몸이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면서 혈압이 오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젓갈, 국찌개, 장아찌 이 모든 음식이 우리 밥상에 늘 올라오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렇게 오랜 세월 쌓여온 식습관이 고혈압을 키운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매일 아침 국밥을 찾으셨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 소금을 더 넣으셨죠. 나는 짠맛이 아니면 밥을 못 먹는다 하시며 간장에 밥을 비벼 드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습관이 뇌출혈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땐 운동할 시간이 없었고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혈관 건강에는 가장 큰 독이 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일 때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혈관도 탄력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만 있거나 누워 지내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막히기 쉽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고혈압 발병 위험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걷지 않고 집 안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리가 아프다, 무릎이 시리다 하시면서요. 하지만 걷지 않으면 무릎은 더 약해지고 혈압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안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병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음주와 흡연입니다. 술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켜 기분을 좋게 하지만 반복될수록 혈압을 높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 어르신들의 소주 문화는 고혈압의 주범입니다. 나는 하루에 한두 잔밖에 안 마신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그 한두 잔이 매일 쌓이면 큰 독이 됩니다. 게다가 술자리에서 함께 먹는 안주들은 대부분 짜고 기름진 음식들입니다. 흡연 역시 치명적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또 혈관 내피를 손상시켜 혈전이 잘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담배를 피우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몇 배나 증가합니다. 담배는 스트레스 풀려고 피운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네 번째 습관은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잠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 혈압이 오릅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가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숨이 자주 멈추고 다시 쉬는 과정을 반복하면 혈압은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입니다. 사는 게 원래 힘든 거지 스트레스는 다 있지 않나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며 혈압을 높입니다. 그래서 화가 잦은 분, 늘 긴장 상태에 있는 분들은 고혈압에 더 취약합니다.
6번째 습관은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혈압 약을 처방받고도 나는 멀쩡한데 왜 약을 먹어야 하냐며 중간에 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은 증상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약을 중단하는 순간 혈압은 다시 올라가고 합병증 위험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 중 상당수가 며칠 약을 안 먹었다가 발병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습관 중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짜게 드시는 식습관, 운동 부족, 음주흡연, 불규칙한 수면, 스트레스, 약을 끊는 습관. 이 6가지는 고혈압 환자의 삶을 단축시키는 치명적 독약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반대로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습관과 식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어떻게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과 신장을 지켜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질환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높은 혈압을 가지고 있더라도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저염식 실천입니다.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이지, 소금으로 치면 약 5지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평균 섭취량은 이 2배에 달합니다. 김치 한 접시, 된장찌개 한 그릇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넘기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국물은 되도록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를 담글 때 절이는 시간을 줄이고 양념에 소금을 덜 넣어도 충분히 맛이 납니다. 젓갈이나 장아찌는 조미료 개념으로만 드세요. 밥 반찬으로 푸짐하게 먹는 순간 혈압은 치솟습니다. 간장을 사용할 때는 작은 종지에 덜어 쓰세요. 습관적으로 밥에 뿌려 드시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셔도 소금 섭취량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처음엔 싱겁다고 느껴지지만 혀는 2주만 지나면 새로운 맛에 적응합니다. 많은 환자분 이제는 오히려 짠 걸 못 먹겠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두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몸무게가 늘면 혈압도 오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고혈압의 큰 위험 요인입니다. 뱃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실제로 혈관을 압박하고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5kg만 줄여도 혈압이 평균 510mmHg 내려갑니다. 운동을 갑자기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빠른 걸음으로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약하신 분은 실내 자전거, 수영, 가벼운 요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몰아서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음주 절제와 금연입니다. 술은 혈압의 기름과 같습니다. 특히 소주나 막걸리를 매일 드시는 분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남성은 하루 한 잔, 여성은 반잔 이하가 권장됩니다. 그러나 고혈압 환자라면 가능하면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술자리 문화가 어렵다면 적어도 안주는 짜고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 위주로 선택하세요. 흡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혈압을 즉각적으로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담배를 오래 피워도 멀쩡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흡연자는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비연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금연은 어느 시점에서라도 시작하는 순간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면 시간이 짧으면 혈압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아침 혈압이 높게 나타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가 이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건 가능합니다. 명상, 복식 호흡, 가벼운 산책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심호흡은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약물 복용의 꾸준함입니다. 고혈압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복용하면 합병증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면서 약을 조절하는 습관입니다. 집에 혈압계를 두고 아침 저녁으로 보세요. 혈압 일기를 작성하면 의사 선생님도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관리입니다. 혼자서 식단 조절을 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도와주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두가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환자 본인도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또 함께 산책을 하거나 혈압 기록을 공유하면 꾸준히 이어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고혈압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장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약입니다. 다음 마지막 챕터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고혈압을 이겨낸 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결심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혈압의 무서움과 생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저건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셨을 겁니다. 사실 고혈압은 멀리 있는 병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살 속에 들어와 있는 손님입니다. 다만 그 손님이 조용히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시다 쓰러지셨습니다. 그 전날에도 밭일을 하셨고 점심에 국밥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갑자기 말을 잃고 한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첫 마디는 고혈압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쓰러지고 나서 후회하지 말자는 겁니다. 혈압은 미리 관리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3가지 행동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집에 있는 혈압계를 꺼내세요. 혹시 혈압계가 없다면 꼭 하나 장만하시길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에 자기 전에 1번. 이 2번만이라도 꾸준히 기록해 보세요. 내 혈압이 얼마나 오르는지,
언제 높아지는지 스스로 아는 것만으로도 관리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둘째, 오늘 식사부터 소금을 줄이세요. 국물을 반만 드시고 젓갈을 조금만 덜어보세요. 단순한 행동 같지만 혈압은 즉시 반응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식습관만 바꿔도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오늘부터 하루 30분 걸으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골목 아파트 단지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심장이 조금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의지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작은 선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냅니다. 고혈압을 무서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쌓아가는 생활 습관이 결국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지키며 뇌와 신장을 보호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알게 됐습니다. 습관을 바꾼 사람은 건강을 되찾는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 10세든 70세든 80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면 내일은 더 건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경고등입니다. 그 경고등이 깜빡일 때 무시하면 차는 고장나고 멈춰섭니다. 하지만 제때 점검하고 관리하면 차는 오래도록 잘 달립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그냥 지나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혈압을 재고 식탁을 바꾸고 한 걸음을 내디딜 건가요?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삶은 오늘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100세 가족 채널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이야기와 정보를 빠짐없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아참,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놓치기 아까운 건강까지 찾아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